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오늘은 위성통신과 국가안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러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통신망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서 가족끼리 생사도 확인을 못하고 패닉 상태에 빠졌었죠. 그때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영웅처럼 나타나서 위성통신을 제공하는 활약을 했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 안테나를 광장 같은 곳에 두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을 사용했는데요. 안타까우면서도 두려운 장면이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통가에서 지진이 났을 때에도 스타링크 위성통신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세계인들이 목격하면서 스타링크의 가치가 세계인의 머릿속에 제대로 각인되었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광 케이블, 인터넷 통신이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취약한 것이구나. 이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위성통신을 제대로 갖추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2022년 기준으로 36개의 국가에 스타링크가 진출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23년에 스타링크가 한국 법인을 설립했고요. 이런 추세라면 우크라이나 사태, 통가의 지진 사례와 같은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스타링크를 도입하려는 국가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스타링크를 쓰지 않고 자체적인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위성통신과 국가안보에 대한 이슈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The New York Times 2024년 3월 22일 4월 1일자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기도 했는데요. 대만의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전 지구적인 위성통신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성통신을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데요. 바로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입니다. GPS 모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GPS를 인공위성의 한 종류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GPS는 특정한 한 개의 인공위성이 아니고요. 위성 부분, 지상국 부분, 사용자 부분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 하나의 체계, 즉 시스템입니다. GPS 시스템은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위성을 이용해 위치 포지셔닝, 항법 내비게이션, 그리고 시각 타이밍 이 세 개의 정보를 이니셜을 따서 PNT라고 합니다. 이 PNT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GPS입니다. 즉, GPS는 단순히 위치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길 찾기 그리고 시각까지 알려주는 시스템인 거죠. GPS 시스템이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일단 가장 쉬운 예는 휴대폰 시계와 위치 추적이죠. 위성에서 쏘아준 신호를 휴대폰이 받아 신호가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서 시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GPS를 사용하고요. 통신 회사들은 네트워크를 동기화하기 위해 GPS 시간을 이용합니다. 전력 회사 또한 GPS를 이용해 전력 상태나 정전 등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도 GPS가 사용됩니다. 금융거래는 시간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선 1, 2초 사이에 어마어마한 금액의 차이가 나기도 하죠. 금융시장은 정확한 거래를 위해 GPS 시각을 이용합니다. 또한 스마트 농장에서 식물에 물을 주거나 가축 밥 주는 것도 모두 GPS 정보를 사용하니 우리 생활에서 GPS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혹시 GPS가 유일무이한 위성 항법 시스템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GPS는 복수계로 존재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 중 하나예요. GPS는 미군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글로나스라고 해서 러시아군이 만든 위성 항법 시스템이 양대 산맥이고요. 그리고 유럽연합의 갈릴레오, 중국의 베이더우가 있습니다. 이 복수계 위성 항법 시스템 중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쓰고 있는 GPS에 대해서 집중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대로 GPS는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했고 미국 운수부에서 관리하는 위성 항법 시스템인데요. 군용과 민간용으로 나뉩니다. GPS는 다수의 인공위성을 이용하는데요.
세계 어느 곳에서든 세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 단말기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게 만든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바로 GPS입니다. GPS는 위성의 궤도 정보와 위성 신호가 발신되는 시간을 이용해 위치를 알아냅니다. 민간용 GPS는 민간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요. 원래 군사용이었던 GPS가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나뉘어 민간용이 조건부 개방이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계기는 굉장히 슬픈 역사와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1983년에 있었던 대한항공여객기 격추 사건입니다. 소련이 경로를 이탈한 우리나라 대한항공 여객기를 격추시켜서 269명 전원이 사망했었죠. 이 사건은 세계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유엔 회의에 상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GPS를 민간에 개방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시간을 알아보는 일부터 국가 안보까지 이렇게 GPS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무료로 사용해왔던 GPS.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GP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되겠죠. 한편 요즘 유료로 더 파워풀한 GPS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는 미국 사기업들도 있기는 합니다. 돈을 받고 더 확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2035년을 목표로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 계획에 따라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orean Positioning System, 줄여서 KPS라고 하는데요. 이 KPS 구축을 계획 중입니다. 실행 중이 아닌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한국우주항공연구원 카리 자료에 따르면 이 KPS는 미국, 러시아, 유럽, 중국의 위성항법 시스템들과 같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본, 인도와 같이 한반도와 주변 영역에 센티미터급 위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고정밀, 고신뢰성의 위성 항법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KPS는 평상시에는 미국의 상용 GPS와 호환되어 현재보다 좋은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즉 GPS와 함께 협동해서 KPS가 일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유사시 GPS 사용이 제한될 경우 우리의 KPS만으로도 PNT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PNT 정보 체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강대국들의 우주 패권 전쟁도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GPS는 시간과 위치를 알려주죠. 시간과 위치는 응급구조 상황은 물론 세계 경제, 군사 시스템 등에 없어서는 안 될 정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주에 핵폭탄을 설치할 수도 있다라고 미국이 발표하면서 GPS가 핵폭탄의 타겟이 되면 지구가 위험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러시아,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이 위성을 타겟으로 하는 미사일을 테스트해왔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로보트 팔이 달린 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로보트 팔은 다른 위성을 다른 궤도로 이동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성이 직접 나서서 다른 위성을 파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공위성을 공격하는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다. 위성 신호를 방해하거나 위성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전쟁에 이용될 수 있으니 무서운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실례로 2011년 서울 서부에서 북한이 GPS를 교란시켜서 시각 표시 오류가 발생했었습니다. 인공위성 신호 교란의 예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Leave the World Behind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GPS 시스템이 교란되어서 화물선이 갑자기 해수욕장 모래사장으로 들어오고 여러 대의 테슬라 자율주행차가 한 곳으로 모두 모이면서 충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만큼 우주 사이버 안보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경우 베이두라는 독자적인 위성항법 시스템이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요즘 기존 베이두에 많은 것을 추가해서 타이밍 시스템을 고도화시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단순히 인공위성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상과 해저에서 케이블 통신망 또한 굉장히 촘촘하게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중국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단순히 베이두뿐만이 아니에요. 로란이란 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란은 Long Range Navigation의 약자인데요. 로란은 2차 세계대전 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일반 항공기 산업 분야의 항법 유도 시스템으로서 예전에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소형기는 GPS, 여객기는 관성 항법 장치 INS, IR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옛날 시스템인 이 로란을 업그레이드해서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로란은 중국의 동쪽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데 멀리는 대만과 일본 일부까지 작동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렇게 옛날 시스템도 함께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2010년에 로란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미국에서 로란을 다시 사용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 최강국 미국이 왜 옛날 시스템을 다시 사용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로란이 옛날 시스템이지만 신호의 강도가 GPS 신호보다 몇천 배 강하기 때문입니다. 로란의 신호가 적의 교란 작전에 더 강하다고 하네요. 신호가 워낙 세서 다른 신호가 공격을 해도 끄떡 없는 것이죠. 로란은 스타링크처럼 적외도 위성들을 사용합니다. 여러 개가 흩어져서 공전하기 때문에 공격에 덜 취약하죠. 예를 들어 날파리들이 수백 마리가 눈앞에 있으면 잡기가 어려운 것 같은 원리입니다. 반면 GPS는 비교적 적은 숫자의 인공위성을 사용합니다. 31개인데요. 소수의 위성은 타겟이 되기도 쉽죠. 그래서 미사일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GPS가 로란보다 큽니다. 중국은 또한 기존 자국의 위성 항법 시스템, 베이두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2035년까지 13,000대의 인공위성을 적외대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우주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한편 미국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격하며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을 느끼고 우주 사이버 무기력을 키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미군이 군사용 GPS 백업 옵션을 개발하고 있고 또한 적외도 위성을 이용한 위성 항법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적외도 위성 통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성공하면 거의 미군과 비슷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아직은 일론 머스크의 적궤도 위성이 공격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위성의 개수도 적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군 사력과 같은 막강한 파워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약 4만 대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하니 약해도 그 수가 많아지면 그 파워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에 관련한 국가 안보 이슈가 있습니다. 대만이 스타링크를 쓰지 않고 자체 위성 통신망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머스크는 오랫동안 중국에서 테슬라 사업을 해왔습니다. 초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이 테슬라 판매에 있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친합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일론 머스크는 중국과 대만의 대립에서 중국 편을 드는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에서는 적외도 위성통신망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굳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쓰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갑자기 중국이 머스크에게 대만 스타링크를 컷다운, 즉 끊어버리라고 부탁하면 대만 입장에서는 큰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를 알아봅니다. 대만은 2018년부터 인공위성 인터넷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대화를 시도했죠. 그런데 머스크가 거절을 했대요. 그 이유는 대만 법에 의하면 스페이스 X와 같은 외국 기업이 대만의 통신 인프라 사업에 개입하려면 대만 기업과 조인트 벤처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인트 벤처에서 대만 기업이 과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즉, 대만 기업이 조인트 벤처의 의사결정권을 갖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머스크가 대만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머스크가 대만이 의사결정권을 가지는 사업은 하지는 않겠다라면서 인공위성 인터넷 기술 공유를 거절하니까 대만도 스타링크를 쓰지 않겠다라면서 약간의 보복성 행보를 보인 것 같다는 관측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머스크도 곤란한 입장입니다. 머스크는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은 것이 있는데요. 이 계약에 의하면 머스크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커버하는 위성통신망에 미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대만이 스타링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머스크는 정부와 맺은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만 정부의 입장도 그리 편하지는 않습니다. 대만 정부는 스타링크 사용하지 않고 자체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큰 소리는 쳤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일례로 아마존도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통신망을 시도했는데요. 위성을 단 2개밖에 발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원웹이라는 기업은 수백 개의 위성을 발사하기는 했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영국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고 다른 우주 기업에 인수 합병되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는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로켓을 가지고 있어서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일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죠. 이렇게 인공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대만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유럽 위성통신망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주 사이버 안보에 관한 긴장이 높아지다 보니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고 있냐면요. 미 해군 아카데미에서 별을 보고 길을 찾는 옛날 항해법을 다시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통신망이 파괴되어 내비게이션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오늘은 GPS와 대만의 스타링크 거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